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이것은 제주도 감귤밭입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밀려올 땐 제주도로 훌쩍 떠나고 싶으시죠? 육아는 만만치가 않아요. 중구 구립도서관과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 공동 육아팀이 사람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공동 육아를 하면서 살아있는 책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읽어볼까요? 잘 몰랐던 내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중구민의 시간. 책으로 지식을 얻듯 사람 책으로 서로의 일상을 연결해 책으로 냅니다. 12만 6천 명 중구민 모두가 책으로 기록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중구 도서관 사서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서 김은정입니다. 중구 만리동 언덕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예술가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예술인 공동주택인 만리동 예술인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거주자들은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 일명 마쿱을 만들어 함께 주택을 관리하고 공동육아를 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책 시간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신 마쿱의 조합원 분들을 모시고 중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북플러스와 연계하여 중구 올해의 한 책 내 이웃의 식탁을 주제로 사람책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중구 한 책 내 이웃의 식탁은 개인, 공동체, 정책과 주민 참여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람책 콘서트는 이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이웃의 식탁의 키워드 내 개인과 마쿱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책 콘서트에 참여하신 개인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쿱의 조합원이고요. 공동육아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비사회적 기업 말리아트 메이커스 대표를 맡고 있는 안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주입니다. 저는 미술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쿱의 조합원으로 된 지는 이제 2년이 막 되었고, 공동육아를 작년과 올해 이제 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옥현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이자 하나의 엄마 성옥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국이라고 하고요. 조합 2년차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예술가로 입주하게 됐고요. 저는 육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공동육아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개인별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정숙 대표님. 네, 마쿱은요. 서두에도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처음 서울에서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지어진 주택이고요.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여러 수요자들에게 맞춤으로 뭐 청년들, 그다음에 뭐 육아 공동육아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수요자 맞춤형 주택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럼 이 마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제가 예술가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예술가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방송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영화 감독님, 배우님, 그다음에 그 촬영 스태프들, 그리고 뭐 카메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극 배우도 있고요. 연극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나오신 분들처럼 미술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메조 소프라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용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예술가 분들이 같이 29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책 콘서트 해서 이제 책과 저희 한 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내 이웃의 식탁에서 보면은 신규 입주자인 은호와 요진 부부를 위해서 환영회를 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혹시 마쿱에서도 신규 입주자를 위한 환영회라든지 아니면 입주자 전원이 참여하는 행사 같은 게 있을까요? 조영주 대표님?
네, 저희 그 입주자를 위한 파티라든지 이런 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서 반상회를 진행하는데 그 자리에서 신규 입주자들이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이사떡을 돌린다든지 그런 행사를 반상회 안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리동 예술인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동주택이라는 이제 프레임 안에 예술과 창작이라는 또 공통의 관심사를 더한 입주자 모집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술가들끼리 또 이웃으로 지내시면서 이제 겪게 되는 장단점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모두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일단 가치관이 어쨌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이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한테 행운일 수 있죠. 그리고 좀 힘든 점은 저희가 이제 일할 때도 이렇게 겹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생활 공간도 겹치니까 약간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은 힘든 지점이에요. 지켜지지 않는 점들은 좀 있어서. 그러면 혹시 마쿤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다양한 예술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협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음악하고 미술하시는 분들이 같이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공연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촬영 감독님이 영상 하시는 분 촬영을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협들이 미리 사전에 시간이 뭐 조율이 안 돼도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쿠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마쿠베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김동국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 학생들 상대로 미술 교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중구나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주로 정기적으로 자주 좀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제 동호회 형식으로 마쿰 내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그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텃밭을 같이 가꾸는 식물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음주를 위한 뭐 와인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술도 마시고, 또 그 중에 더 술을 좋아하시는 몇몇 분들은 수제 맥주를 만드는 팀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서 즐거운 시간들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현재 탁구 팀이라고 만들어서 또 탁구를 같이 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었는데도 되게 재미있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책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내 이웃의 식탁에서는 같은 공간에 거주할 뿐이던 주민들이 공동 육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에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마쿰에서 주민들이 처음으로 함께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성욱현 대표님?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오프닝 쇼라는 걸 했어요. 이 공연 공간 안에서 다 같이 전시하고 뭐 지하 공간에서는 다 같이 댄스 파티도 하고 그리고 저기 마당 뜰에서는 성악하시는 분이 공연하시고 연극하시는 분이 연극하시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공연을 하루에 잠깐 동안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할 수 있었었죠. 사실 이제 외부인으로 듣다 보면 굉장히 혹할 만한 행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입주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마쿰에 대한 좀 다양한 활동들을 좀 다른 분들이 알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내 이웃의 식탁의 키워드인 이웃, 바로 공동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주제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마쿱 아이들이라고 들었는데 공동육아 보호자들의 모임과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 딱 2년이 되었고, 2년 전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지금처럼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게 약간 뭐랄까요, 조금 일이 좀 없는 시간이기도 해요. 가을까지 전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쁘다가 뭐 1월, 2월쯤 되면 조금 시간이 나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입주했던 이제 그 분들의 자녀, 그리고 저희 아이, 이웃들 아이들이랑 아주 자주 모여서 놀고 같이 뭐 간식도 먹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주민센터에서는 이제 어떤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공동육아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그 저희 마쿱 아이들이라는 이름을 이제 임의로 지었었고, 마을 그러면서 사업의 형태인가요? 네, 그게 아마 주민 마을 모임 지원서.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활동을 사업. 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름 마쿱 아이들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같이 놀러 가고 산책도 가고 그런 거를 작년에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속으로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고, 같은 주민센터의 그 마을 모임 지원 프로그램 통해서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에 했던 거 시행착오를 조금 더 보완하면서 지원금도 조금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이 조금 확장되고, 그다음에 조금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친구들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중구와 마포구 경계니까 아현동 아이들도 여기 친구들이 많거든요. 친구들도 같이. 예.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함께 저희 프로그램에 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 있는 가정과 아이가 없는 가정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살짝 있어요. 어떤 소음 문제라든지. 그래서 좀 이번 해는 그런 이제 아이가 없는 가정의 예술가 분들이 저희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서 좀 같이 산책도 가고, 야외에 뭐 견학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공동육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육아를 실제로 주도하고 경험해보신 입장에서 이 공동육아가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를 저희가 공동육아라는 이름 하에 그 저희의 조건에 맞게 사실은 이제 어떤 매일매일 일상을 같이 하기는 힘들고, 어떤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과 후에 잠깐 프로그램 이제 진행하는 것들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부모님들의 관심, 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른 집 아이나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동등하게 함께 이렇게 좀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열린 마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것, 지원금이라든지 아무래도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뭐 모든 관심 안에서 아이들이 또 자라고 한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또 키우면서 공동육아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근데 이 성공의 이제 사례들 안에서 혹여나 갈등이 생기시거나 혹시 이런 갈등이 생겼다면 해결했던 방식들이 혹시 있으신지 김동국 대표님께서 한번 저희의 경험상으로는 특별한 갈등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을 조율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저희 이제 카톡을 통해서 육아방이 만들어져 있어서 멤버들이 조율하고 조금씩 나서는 문제들도 항상 그런 대화 속에서 무난하게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저희 내 이웃의 식탁 책을 보면은 조효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인물이 그림 작가로 마감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영화를 키우는 엄마인데, 이 인물이 공동 육아가 진행이 점점 되면서 3주차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예술인들은 수면과 작업 시간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공동으로 무엇을 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러한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송옥현 대표님께서 대답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에 정말 특징은 이웃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살짝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틈나는 시간이 있어요. 주말 아니고 또 뭐 밤 정말 되게 야간 심야 시간에도 서로 그런 작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이 되고 있지 않나,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조효내처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이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이제 나한테 좀 뭔가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라는 불만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불만이나 아니면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혹시 처리하거나 같이 해결해가는 방법들도 있으신지. 김덕국 대표님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대화할 수 있는, 같이 살다 보니까. 반상에도 뭐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고, 항상 열려있는 또 공용 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카페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자기 의견을 항상 언제든지 개질할 수 있고, 또 뭐 소모임을 통해서도 조금씩 나서는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잘 해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동육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점이 좋아가지고 해보고자 노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육아를 시도해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신지, 이제 안정숙 대표님부터 이렇게 4분 다 부탁드릴게요. 사실 조효내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 한 공동 육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아이들 연령대가 정말 고무줄 같이 그렇게 넓어요. 저도 이 공동 육아에 마쿠 아이들의 같이 사업을 한다고 명단을 올렸지만, 사실 저희 아이는 너무 어려가지고 이 언니 오빠들의 활동에 많이 참여를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큰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들은 또 동생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영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효내처럼 그런 나만 고생한다는 그런 마음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게 뭐 잘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2년 정도지만은 공동 육아를 짬짬이 경험하면서 일단 아이들의 연령 차이가 1살부터 뭐 13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하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 나이 또래들과 어울릴 일들은 공교육에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그런 기회가 있지만, 저희 이제 공동육아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런 공교육 기관에서 경험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동육아 하실 분들도 그런 이렇게 좀 폭넓은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 외에 좀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우리가 함께 아이를 기르고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들도 그렇고 참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아이가 있는 가정과 아닌 가정들이 좀 서로 섞이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폭 넓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다 비슷한 내용 같아 보이는데 결론은 제가 느끼기엔 배려와 이해가 무조건 있어야만이 공동 육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한 엄마가 이 아이들을 다 같이 맞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다 보면은 충분히 공동 육아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입주하기 이전에도 저희 아이가 이제 3살 때부터 한 5년 동안 유치원을 안 보내고 대안교육으로 공동육아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느끼는 것이 똑같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갈등들은 항상 나서기 마련인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의 아이들도 그냥 내 아이들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이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같이 부딪혀서 어울린다는 건 항상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해결의 지점은 항상 답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이제 공동육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다 보니 포용, 배려, 또 이해, 열린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 좀 새겨 듣고 공동육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의 식탁의 마지막 내 이웃의 식탁 키워드 식탁 정책과 참여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혹시 이제 네 분 모두 공동육아와 협동조합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들만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정말 주위가 약간 허허벌판이었고 저기 앞에 있는 아파트도 막 짓고 있는 중이었고 이 동네 자체가 되게 낯설고 좀 스산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저희가 한 6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때 처음 왔을 때 그 기대에 차서 이 공간으로 모인 분들의 얼굴들 그리고 그 저희가 오프닝 쇼 하면서 처음으로 다 같이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서로를 보여주고 했던 그 행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를 제일 처음 만났고 또 알 수 있는 기회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이 공간에 입주하기 위해서 저희 한 1년 반 동안 교육 같은 것도 받고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이 공간에 입주해서 다 같이 기뻐했던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저희 아이가 사실은 제가 일을 하고 그래서 어릴 때는 집에서 이제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랑 둘이 이렇게 생활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의 폭이 굉장히 적다가 이곳에 와서 이웃 아이들이랑 어울리고 물론 언니 오빠들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데 늘 엄마를 이렇게 찾던 아이가 언니 오빠들이랑 이제 섞여서 저를 찾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저는 아주 좀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가을이었는데 제가 뭐 전시나 이런 일정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었는데 공동육아 이제 팀에서 저쪽 노을공원으로 이렇게 산책 겸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되게 지쳐 있고 우리 아이는 엄마랑 사실 시간을 보낼 일이 많지 않게 굉장히 이제 그러던 와중에 다 같이 그 공원에 갔는데 저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냈고 저희 아이도 너무 즐거워했었고 그래서 그런 소소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을공원에 산책을 갔을 때 정말 가까운 그냥 공원에 다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5살부터 13살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어떻게 놀까 이 아이들이 너무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펼쳐진 잔디 위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정말 5살부터 13살까지 서로 꼬리에 꼬리를 잡으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간단하게 캠핑할 수 있게 텐트를 쳤는데 과자를 한 봉씩씩 주니까 아이들이 그 텐트 안에서 꼬마 아이들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13살 오빠들도 텐트 안에 숨어갖고 서로 막 놀면서 뒹굴면서 노는 모습이 진짜 어렸을 때 보던 가족 같은 느낌?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스스로 그냥 되게 따뜻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쿠베에서 2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그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저희 이제 입주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어요. 근데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모임들이 다 재미있고 즐거웠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소소한 재미들을 많이 느꼈고 그 중에 특별히 제일 처음에 경험해 본 거라 그랬는지 저 입주했던 재작년 겨울에 연말 파티 같은 저희 이제 동정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같은 걸 했는데 그게 아마 첫 느낌에서 그랬는지 이렇게 소소하게 이웃들끼리 연말을 파티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주민들끼리 연말 파티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파티를 하려면은 이제 공동의 공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책에서도 공동주택 집들에 주민 16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설 제목에도 등장하는 식탁처럼 마쿠베도 이러한 공간이 여기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정숙 대표님? 네, 맞아요. 여기 공용 공간, 커뮤니티룸, 뭐 공유 공간 저희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 공간도 있고 저 옆에 이 공간 옆에 바로 조그만 공간도 따로 있어요. 저곳에서 있는 공간. 네, 맞아요. 이렇게 저 자바라를 열면 같은 공간이 되고 닫으면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저기는 주로 이렇게 뭐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강의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안 가보셨겠지만 저희 옥상에도 저 작은 공간에 반만한 공간이 또 있어요. 그 공간은 책으로 다 주위가 이렇게 꽂혀 있고 책이 꽂혀 있고 조그만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읽어주면서 놀거나 뭐 그런 책과 관련된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런 세 군데 공간에서 주민들끼리 만나고 뭐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책상 펴놓고 밥도 같이 먹고요. 네, 저희들한테는 흔한 어떤 일상이에요. 그럼 이제 이 공간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연말 파티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 커뮤니티 룸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뭐 회의도 하고요. 여기서 그냥 뛰어 놀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탁구대 보이시나요? 그래서 네, 탁구대 펴서 탁구도 하고요. 대신 이제 이 공간 위에 바로 주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는 소음 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동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근데 역시 이제 요구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그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생활해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한테는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마쿠베에서 생활할 때 그리고 이제 뭐 나서는 문제들의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보면은 이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행위를 하는 사람은 뭐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어떤 행위들로 인한 어떤 발생되는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좀 한편으로 좀 이제 모른 채 해주는 어떤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자의 배려가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각자의 또 배려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기 위한 규율이나 이런 체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와쿱 같은 공간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김동국 대표님께서 함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이제 매년 이사진들을 이제 투표에 의해서 뽑고 있고요. 이사진들이 기본적으로 관리의 책임과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어떤 사안들을 결정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자 역할이 다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간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역할이 주어진 어떤 부분들이 있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소방과 안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간에 배정되신 분이 또 조합원이 한 분 계셔서 공간을 대여하거나 관리하고 그리고 정리정돈하고 이런 것들 다 하고 계시고, 각자의 역할들이 모든 공간과 모든 어떤 행위들의 다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각자의 책임을 다 해 나가는 방식으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쿠업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잘 수행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공동생활을 할 때 개인 말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이제 정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공동생활을 위해서 중구나 서울시 아니면 정부한테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어떤 의견인지 네 분 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 마쿱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존과는 다른 수요자 맞춤형이라고 이렇게 수요자들을 최대한 배려한 의미로 만들어진 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정부나 지자체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공동의 목적을 갖고 특히나 이렇게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진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유지 보수 내지는 이 공동체나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가정은 각자의 가정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느라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지만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웃이 되려면 그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개개인의 몫으로까지 돌릴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각박한 세상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뤄서 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뭐 공동 육아에 대한 지원이든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든 뭐 많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이 있어야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 시각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공공의 기금으로 세워진 것도 있고, 어떤 공공의 성격을 굉장히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든 서울시에서든, 뭐랄까요. 약간 홍보의 어떤 도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실을 되게 기해야 되고 이 안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것보다는 어떤 그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게 있어, 우리 중구에는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대외적인 어떤 용도로서 이제 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이 구조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지원, 뭐 재정 관리 전문가가 좀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건 지금은 저희가 각자 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일인데, 뭐 그런 지원 혹은 그 공동체 생활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절해주는 어떤 슈퍼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의 뭐 지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기는 해요. 네. 네, 저는 공동육아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너무나 행운이죠.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공용 공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볍게 뭐 공동 주방이라던가 공동으로 같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실내외 공간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되게 쉽게 접근을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책적인 관점에서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에 공공임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이제 기능적인 것만 좀 중심에 둬서 그 공공임대를 사고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이렇게 그 인식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느껴보니까 이 공동체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고 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공공임대라는 것들을 저희 어떤 케이스처럼 어떤 공동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제안들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네이우스 식탁에서 이 식탁은 뭐 참여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네 분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식탁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식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어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있었던 건 밥상이었던 거라서 같은 의미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밥을 같이 먹는 사이는 그야말로 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하지만 밥을 같이 먹어도 누가 내 밥을 뺏어 먹으면 되게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까운 어떤 관계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것들을 같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 소설에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네. 식탁, 글쎄요, 식탁. 저는 이거 조금 이 내용이랑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 200년 전쯤에 되게 유명한 여성 작가인데, 글 쓰는 작가인데, 남편이랑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애가 한 뭐 4, 5 되고, 자기도 작업실을 갖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나는 늘 이 식탁에서 애를 먹이다가 자기 글도 쓰고 일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식탁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어떤 뭐 심볼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이제 함께 또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식탁은 그냥 단순하게 식탁이라는 단어만 떠올렸을 때는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한 소통의 시간? 아이가 이제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5살이 되었는데 아기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에 자꾸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 무슨 말 했어? 이건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셋이서 소통의 시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더 단순하게 정말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일반적인 식탁의 의미보다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여기 입주하고 나서 식탁의 의미가 좀 확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저희 집에 이제 지인들 초대해서, 조합원 같이 사는 이웃들 초대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 공간에서도 상당히 식사를 저희가 또 자주 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가족끼리만 먹던 식탁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개별의 또 식탁에서 또 모두의 식탁으로 그 식탁이 가진 의미는 다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다양한 이야기를 네 분께서 좀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의 한 책인 내웃의 식탁 속 네 가족은 공동육아를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분열돼서 떠나게 되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인물들의 상황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이고 사실적이지만 비극적 결론으로 그려진 작품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책 속 공동체는 비극으로 끝나게 됐지만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만리 예술인 주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많은 곳에서 공동육아가 진행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지요. 이러한 공동체들 대부분이 소설과 같은 갈등들도 있을 거고 그 모든 갈등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갈등을 잘 조율하고 계신 마쿱과 같은 공동체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마쿱과 같이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 활동을 응원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마쿱의 네 분께, 네 이웃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2020년 북플러스 사람책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사람책 도서관 2021년에 또 만나요.